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얘기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시장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가장 또 궁금해하실 부분을 저희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마 요즘에는 여러분들 자동차주 진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도 시키시고 얘기를. 인사 이제 알아서 하셔도 되죠. 예, 혼자 알아서 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주가 최근에 굉장히 핫해요. 핫합니다. 예, 핫해.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를 고른 이유는 일단 실적 발표를 했죠. 그쵸. 현대 기아차.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닝 이렇게 서프라이즈.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예. 오히려 빠졌어. 사상 최대 실적이 그래 나왔는데도. 이게 만약에 네. 미국에 있었다. 미국의 뭐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자동차 주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최소 한 20%는 올랐을 거예요. 이 정도면. 네. 네. 근데 그냥 20%가 뭐야? 20만 원도 못 가고 있는 현대차의 이심정. 네. 가슴 터지는 이심정. 이거를 오늘 한번 또 대변해서. 네. 네. 그리고 기아차도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좋은 게 기아? 이러면서. 기아.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실적에 대해서도 못 받아주는 현실. 그러면은 시장이 또 바라보는 게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상반기 때만 좋았던 거 아니야? 안 과연 좋아지나 그럴까? 앞으로 안 좋아지나 그런 네. 걱정. 네. 과연 그럴지 이런 것들 한번 또 집중적으로 보고 네. 예, 오늘 자동차주에 대해서 자동차는 안 타지만 자동차도 없지만 네. 그 자동차주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네.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실적은 너무 좋았는데 주가 상승 그 실적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주 업황 전반적으로 특성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동차게 되면 앵커님은 차 언제 사셨죠? 저 작년에 오. 여기 새벽 방송 새벽 출근을 하게 되면서 약간 저는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하니까 네. 예, 또 그 시간대 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겨울에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좀 네.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랑 차랑 같이 하셔서 차만 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롤스로이스 앞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동차가 일단 중요한 거는 앵커님처럼 필요하면 사죠. 그렇죠. 네, 필요하면 사는데 언제 많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내가 약간 여유 있을 물론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이 바빠서 만약에 차를 사게 된다 그러면 또 좋은 현상이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돈이 좀 있어야 사겠죠. 요즘엔 또 물론 거의 다 할부금융이나 이런 또 캐피탈 자체적인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서 네네네. 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할부나 금융보다는 아직 그냥 현금으로 사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절반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내가 사정이 좋아야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그쵸. 좋을 때 차도 같이 많이 팔린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네. 게다가 자동차 산업은 봐서 아시겠죠. 공장 떡하니 있어야 되고요. 거기 또 대규모 기계들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차를 만드는데. 그렇죠. 또 다른 또 원자재들 다 갖다가 부품사들이 공급하게 되면 그거를 또 조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자본 집약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예전에 대비해서 로봇 응. 이게 또 자동화가 자동화 많이 돼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연관 사업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품사들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협업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너는 램프, 너는 타이어, 너는 유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갖다가 종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게 되면 나머지 부품사나 연관 산업들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쪽으로 보게 되면 산업적 여파에 대한 약간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구재라고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 네. 왜 내구재냐?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사면은 앵커님 이번에 차 언제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 산 거? 저는 그래도 한 2년은 타야 되지 않을까. 깜짝이야. 뭐 핸드폰이세요? 네. 2년. 아니, 연습용으로 일단 산 거기 때문에 그냥 예. 경차시구나. 약간. 경차는 아니고요. 아무튼 연습용을 샀는데 롤스로이스 경차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진짜 좋은 차를 사겠다. 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구재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2년이면 내구재가 아닌데 그래도 보통 한번 사게 되면 뭐 10년? 5년, 10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사고 또 바꿀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주기가 길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내구재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네. 살 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하고 산업을 봐야 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네, 지금 자동차주의 아주 기본적인 업황의 특성부터 짚어봤습니다. 뭐 다들 아셨겠지만 진짜 경기에 민감해서 좀 경기가 좋아야지 잘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산업의 바로미터가 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 뭐 대규모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장치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뭐 피크아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자동차 업황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들어왔을 때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되겠느냐? 솔직히 다른 제조업과 비슷하게 별로 안 좋죠. 원가가 올라가게 됐죠. 비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사는 차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그랜저 탈 수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못 사겠네. 옛날 금액이 살 수 있었던 금액이 아반떼 금액이네.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 저항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공급망이 불안정한 거는 인플레이션 말고 코로나 쪽에 좀 더 가깝죠.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공급망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서 여전히 지금 대표적인 게 차량용 반도체 이쪽도 쇼티지 계속되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부품 쪽에서 사람의 손이 많이 가서 사람이 꼭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거 솔직히 이제 전선들이 막 있습니다. 이걸 한 대 모아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걸 딱 집어서 끽 하는 그런 거. 예, 묶음 하는 거. 이런 거 묶음. 이런 거 되게 기가 다합니까? 선 갖다가 차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묶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 번들로 나와서 이걸 아예 그냥 딱 자동차에 달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일일이 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손이 가는 쪽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딱 힘들어지다 보니까 줄어들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불안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아직까지 제대로 풀리지가 않는 참 질병 하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공급망 불안정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상반기입니다.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 네. 다 줄었습니다. 아. 예, 이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도 소비가 준다. 물론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차가 제대로 뭐 쭉쭉쭉 나오고 있었으면은 출하량이 제대로 됐었으면은 그 정도까지 안 줄었을 수도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족 사태가 또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이 제대로 안 돼서 나오는 현상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다들 보게 되면 두 자릿수 약 한 20%대 가까이 줄을 뻔했던 상황도 됐고 네. 일본 차들이 좀 안 좋네요. 보면 토요타 거의 한 가장 많이 안 좋죠. 혼다 이 정도까지 안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본 차를 바라볼 때 JIT라고 합니다. Just in Time이라고 해서 적기적소의 부품자 업자들과 같이 딱딱 맞춰서 차를 적기에 생산하는 가장 좋은 모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무너졌네요 이게. 네. 네, 이번 기회에 무너졌다는 쪽에서 일본이 못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GM이 그 사이에 토요타가 원래 1위로 왔었거든요. 네. GM이 또 바뀌는 상황들이고 상대적으로 포드가 선방합니다. 네. 네,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포드 쪽에서 전기차 라인업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약간 SUV 쪽에 좀 더 선방하고 있고 네. 그런 얘기 들어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가 바싹 들어오는데 포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판매량이 그래도 선전했네요. 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 1, 2, 3, 4, 5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4위 정도까지는 뭐 3위, 5위 안쪽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한쪽인데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도 얼마만큼 차량 생산량, 출하량의 딜레이가 덜 되고 잘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현대차가 잘하는 거 지금 미국에서 인기 있는 SUV 이쪽 잘 나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친환경차, 전기차. 네. 지금 보니까 아이오닉 5 이후에 6. 6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는 못 받았는데 이것도 계속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다음은 전기차 어떠세요? 사고 싶죠. 하지만 집밥에 줄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네. 아하. 예. 그럼 집에서 끌고 와서 이게 계속 이제 불편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네. 바꿀 생각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미국 자동차 판매량을 표로 좀 보여주시면서 뭐 현대차 입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또 이제 포드가 그나마 또 선방한 게 친환경차 쪽을 강화하면서 이런 흐름도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진화 중입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자동차 업황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친환경차가 앞으로는 대세란 거죠. 누구나 다 아시는 네. 상황들이고 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지금 내연기관은 이제 다들 안 한대요. 예. 유럽에서 벌써 이제 뭐 못하고 하니까. 예. 선언했죠. 뭐 네. 2050년, 60년. 그런데 요즘 뭐 조금 변화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너무 강하게 가는 거 아니야? 너무 ESG만 챙기는 거 아니야? 싶어서 약간 변화될 조짐도 보이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한테 좀 깨끗한 지구를 줘야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가 내연기관 쪽으로 성장해 왔다가 기술 개발도 많이 됐지만 원래 그냥 자동차에 엔진이 있고 엔진을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이를 뭔가 연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휘발유 많이 썼고요. 경유 쓰고 뭐 또 가스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엔진 안에 네. 이 피스톤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동력을 전달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연료가 이걸 쓰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가 얼마큼 침투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가장 앞서가는 나라 저희가 중국 얘기합니다. 네. 중국의 차는 거의 이번 달 6월 달 지난달이죠. 같은 경우 거의 뭐 340% 늘어날 정도로 저 전기차의 강자 BYD 이런 거는 차 엄청 팔고 있네요.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 차니까 우리만 써. 다른 해외 메이커들 다 배제하면서 테슬라도 2위로 떨어졌어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정부의 입장과 함께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들이 다 해먹 이게 그냥 중국 차가 다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그만큼 넓은 땅덩어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의 육성이 그대로 먹혀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유럽 쪽. 그래서 유럽도 막 커가는 나라죠. 네. 이 두 나라는 벌써 전기차 침투율이 한 13%, 15% 정도까지 될 정도로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하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 3%대입니다. 그냥 테슬라만 봅니다. 지금 다들. 근데 그 뒤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두 자릿수 때까지 올라왔을 때 과연 테슬라가 지금의 위치를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선도적인 입지는 가져가도 보통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디자인 싸움 맨날 테슬라만 보다가 이거 봐 이거 이쁘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열정이 좀 네. 식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두 자릿수 숫자 때 이때가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한 7%대 수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올해 정도 한 7%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래서 5%대, 7%대에서 2023년 가야 넘어가고 2025년, 그러니까 즉, 앞으로 한 2년 뒤, 2년 반 뒤 가게 되면은 두 자리 숫자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내연기관차는 안 팔리고 전기차가 더 팔린다는 얘기겠죠. 이런 쪽으로 누가 승자를 가져가느냐. 네. 이거는 테슬라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을 본다. 놀랍죠. 이 지금 중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들 작년 기준입니다.
네, 근데 올해는 더 늘어났겠죠. 근데 물론 차량 자체 판매량은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누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가 중국 봉쇄 영향으로 집에 못 나가게 하는데 어디 차를 사러 갑니까? 네, 그래서 이게 여파가 나오게 되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판매 대수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이고요. 유럽도 그 뒤를 바짝은 아니지만 성장세에 뚜렷하다. 미국이 이제 막 커가는 나라죠. 이런 쪽에서 미국을 공략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우리 2차 전지 업체 현대차도 조지아 공장 또 계속 신규로 전기차 생산 라인을 하다 보니까 리비안보다 현대차에 더 많이 지원을 해줬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리비안도 물론 이 리비안도 지금 보니까 이제 월간 한 4,000대 정도까지 생산량이 올라왔는데 네. 리비안은 대표적으로 그거죠. 트럭. 트럭, 네. 픽업 트럭 같은 네. 거. 아니 개구리 눈이 있고 옆에 쫙 바 있고 이런 건데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썩 이뻐 보이진 이뻐 보이세요? 리비안 차? 아니 그냥 그다지. 네. 그다지가 뭐예요? 그다지. 그다지. 예. 좀 그렇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 차보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이오닉 시리즈나 EV6 시리즈 본다. 눈길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팔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이런 쪽에서 침투에 따라서 앞으로 국내 업체들도 미국 그러니까 현대차도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용 유발 개수도 가장 큰 업체가 네. 그리고 또 보통 거기서 생산하게 되면 뭐 1,000대 단위 수준이 아닐 거잖아요. 이제 좀 더 늘으면 몇십만 대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앞으로 미국에서 그리고 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크다 보니까 미국 쪽에 많이 집중하는 거죠. 투자도 늘리고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좀 뒤따라 예전에는 내연기관까지는 일본이 강세였다. 하지만 전기차는 달라라고 선언할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선제적으로요. 네. 네. 전기차 이제 시장에서 많이 좀 침투하고 있는 거,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했고요. 또 지역별로 판매량 추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기차가 확대되면은 여기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요. 증설도 들어가야 되고 또 다양한 또 인프라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확대되고 친환경차, 예전에는 친환경차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카도 포함됐는데 네. 순수 전기차가 아니다라는 입장 쪽에서 하이브리드 카는 약간 좀 배제시키는 분위기고요. 순수한 전기차 이쪽으로 많이 보면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게 2차 전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거기다가 들어가는 모든 라인 모든 이제 부품들도 과거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약 한 30% 준다고 합니다. 과거의 내연기관 때 들어갔던 복잡한 뭐 볼트 너트부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IT 관련된 쪽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기에 사용되는 이제 모터 힘으로 가는 전기 힘으로 모터가 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좀 차이가 바뀌어 있다라는 쪽이 가장 큰 핵심이게 되면 기존에 보통 그러면 자동차를 탈 때 바뀌는 대표적인 게 열 관리하는 부분들. 예전에는 화석연료로 때우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죠. 네. 이걸 얼만큼 잘 빼고 그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힘으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발열이 덜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열이라도 또 이게 잘못되게 되면 2차 전기가 배터리에 영향을 줘서 네. 폭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열 공조도 상당히 이제 미세하게 또 바뀌는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쪽 또 바뀌어야 되겠죠. 게다가 이런 전기차 시대 쪽에 들어오는 모든 부품들도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줄고 거기다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엔 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테슬라가 보통 그렇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6개인가 7개 단계로 이루어진대요. 딱 레고가 딱 들어가고 딱딱딱딱 꽉 끝.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예전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단순해졌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조립하는 정도가 네. 상당히 단순해졌고, 근데 조립한다고 해서 예전에 보면 보통 납땜하죠. 납땜. 그러니까 차문을 이렇게 용접해서 이렇게 붙이죠. 이런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용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맞추면 되는? 그냥 네. 거의 딱 이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 차는 이 자체가 다 통뼈, 통철. 네, 이럴 정도로 이게 딱 맞춰진 걸로 해서 그러면 이제 끼워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생산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변화가 나왔다는 게 이런 부품업체들도 맞춰서 거기에 또 적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에 세팅하기가 어렵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나 효율이 점점 높아진다. 네. 이게 지금 전기차를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기존에 나는 현대기아차랑 이제 앞으로 평생 살 거야 그러면서 내연기관 부품 납품했다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 맞춰 가야죠. 발 맞춰 가야 되겠죠. 네. 특히 뭐 예전에 이제 차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키 꼽고 돌리고 붕 이렇게 가는 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전기차가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가까이 가게 되면 내 핸드폰이 근접했다. 네. 예, 저절로 열리고. 그렇죠. 네. 그걸로 그 RFA 이건 RFHIC? 그 종목인데, 네. 예, 그 무선 통신으로 NFC로 NFC로 예, 열리고 너무 종목이 심층되어 있네요. 네, 열리고 그러면 급하면 바로 딱 타서 벌써 시동이 걸렸다는 의미보다 이제 운전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예전에 겨울 같은 때 보면은 꼭 이렇게 부릉하고 예열해야 돼. 그리고 추운데 절절절 떨고 있었죠. 이게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에 대한 이 성격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효율 좋은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는 뭐 2차 전지 셀 메이커 이쪽으로 소재 업체 투자 확대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주에서 전기차 관련주로 조금 바뀌는 그런 시선을 좀 우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테슬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많은 성장이 했고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하면 테슬라죠, 아직까지는. 아직은 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전기차 하면 BYD로 바뀔 수도 태세입니다. 있다. 네. 중국 쪽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참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고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저거 언제 망하느냐. 이거 뭐 도박사들을 베팅하고. 그리고 뭐 특히 다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CEO 사이코패틱한 이런 입장 쪽에서 네. 신뢰를 많이 못했었죠. 네. 근데 여기까지 올 줄은 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역시 기술력으로 밀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온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테슬라 상반기는 판매량이 좀 위축됐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장 많이 파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네. 거기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판매량은 위축이 되고 또 거기서 중국 공장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롱비치 하나, 미국이죠. 롱비치 하나, 그리고 또 텍사스에 하나. 텍사스 기가 팩토리 이렇게 얘기하죠. 네. 팩토리라고 합니다. 기가가 붙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에 있고 베를린에 있고. 그러니까 즉 다 거점에 딱딱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테슬라의 전략이죠. 근데 보니까 이제 최근에 공장을 건설했던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는 네. 텍사스 팩토리가 의외로 지금 보통 공장 만들고 나게 되면 공장 시운전 돌려보고 이상 없어 그러면서 약간 초기에 차가 나오기까지는 차는 아니면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 가동해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확인할 게 많은데 테슬라는 시작과 동시에 거의 주당 1000대 뽑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연간 200만 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하루 예전 같은 경우는 1년 가야 몇만 대 수준. 이게 지금 1, 2년 안에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이런 정도로 참 돈이 생겨서 하는 건지 팔아서 돈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아닐까요? 거의 이제 상호작용을 다 네.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데 또 하나 오늘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머스크 CEO가 얘기했던 거는 올해 북미 FSD, Full Self Driving.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5단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람이 앉아서 딴짓하는 하는 거. 레벨 5. 예, 주방이래요. 전방 네. 주시. 그 합쳐서 주방.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예, 네. 전방 주시, 주방. 네. 이쪽을 안 해도 되는 단계까지 들어온다는 거를 아마 베타 버전이 올해 거의 다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뻥이 있는 머스크 형님을 봐서 아직은 모르겠다지만 이 정도로 많이 발달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내년에는 드디어 이제 사이버 트럭,
그 보셨죠? 그 장갑 군용인지 모를 정도의 차. 예, 그래서 바퀴는 이게 뚱 떠 있고 이거를 산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게 내년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예, 아마 사전 예약을 받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라인업이 바뀌죠. 이런 쪽에서 기대감은 높은데 하지만 지금 세계 전기차 판매량 상반기 탑5를 네. 본다. 테슬라가 밀렸습니다. BYD에 밀렸네요. 예, BRD. 네. BYD가 판매량 64만 7천대. 거의 전년 동기 대비 320%. 네. 참 놀랍네요. 좀 네. 너무 티나게 하는데요. 어. 중국 정부랑 부조금 완전 집중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바짝 쫓아가지만 좀 약간 짜증나죠. 아니 왜 이러면서 근데 반대로 증감률만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 참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네. 이런 쪽에서도 좀 쫓아가라라는 입장이고 여기서 상하이 자동차도 한 37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초기에 전기차를 꽉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노력들이 중국 정부와 함께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13위가 다 중국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 생각보다 명성에 비해서는 오히려 증감률이 마이너스인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ID4 이거죠. ID3 요 정도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디자인이 이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재미없는데 네. 먼저 막 팔려고 딱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또 폭스바겐의 ID3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걸 판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팔았을 때 폭스바겐이 가져가는 마진보다는 2차 전지 다 누가 됩니까? 한국 쪽이죠. 거기서부터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 누가 됩니까? 그 보통 얘기하는 디스플레이부터 들어가는 그 내부적인 시스템은 또 LG전자가 합니다. 네.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한 대 파는데 거기 들어가는 마진의 상당부가 다 이거 주고 하게 가져가는 데가 한국 쪽이 많죠. 그래서 폭스바겐의 위기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잘 알아서 그냥 인수해 버릴까요, 폭스바겐?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게 또 그러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도 그대로 데이터가 나올까요? 바뀌겠죠, 많이? 바뀌겠죠. 그때는 현대차가 저기 한 50만 대 이상 되는 자리에서 상하이 자동차 제끼고 여기서 테슬라가 거의 견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5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네. 전설이 되기 위해서 성지가 되나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지금 세계 전기차 상반기 판매량 탑5 회사를 살펴봤는데 5위에 현대기아차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75%로 성장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도 기아도 모두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진짜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그냥 다른 거보다 그림으로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네. 지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약간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번 2분기 때 성장을 확연하게 보여줬다는 쪽이고 게다가 이제 자산은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죠. 적자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느는데 중요한 거는 이 ROE라고 하는 그래서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른 바탕이 되는 ROE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이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자동차 회사가 7%대, 8%대를 찍는다는 것은 참 놀랍죠.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성과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주가가 이 정도면은 거의 실적도 이런데 이렇게 좋은데 최고가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라고 하는 의문들. 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기아도 보게 되면은 지금 또 다른 것보다 ROE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한번 쭉 하고 빠르게 들어왔다가 좀 주춤했다가 지금 들어오는 현상들. 그리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한때 현대차에 가려진 어떤 의상을 보여줬지만 지금 나오는 매출의 분기적인 매출세를 보게 되면 이번에 전기차를 팔기 시작하면서 네. 가장 뚜렷한 실적 변화가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몰라주네요. 네, 주가는 박스권이네요 아직도. 네, 이 정도 패턴을 보여주는데
주가가 여기 와 있어야죠. 주가가 여기 와 있고 ROE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주는 게 좀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인데 아무래도 뭐 하반기에는 전망의 동향 때문에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쉽고 현실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를 봤었을 때 보통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환율 효과. 환율 때문에 가세가 돼서 한 10% 올라왔던 게 이게 좀 더 배가가 된 게 아니냐. 네. 두 번째 제품 믹스 개선. 근데 이거는 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 믹스라는 얘기는 돈 되는 차, 나한테 수익성이 높은 차를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보통 제네시스 같은 경우 이제 이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현대라는 건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차는 고급스럽게 나왔고 네. 여기서 먹히기 시작하는 게 벌써 지금 미국에서만 5%대 이상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되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SUV 차값도 승용차보다 비싸고 거기다가 가격에 또 선호하는 쪽이 이쪽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게 제품 믹스 개선이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차가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굳이 어떤 이 영업사원들이 보통 보면은 자동차 매장에 쑥 들어갑니다. 그럼 영업사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아유, 저 무슨 차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지난 무슨 차 갖고 계셨어요? 제가 그건 중고차로 팔아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 이 차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운전 같이 해보고 이런 모든 서비스를 가면서 자, 저랑 계약하시죠. 이렇게 또 펜을 딱 드리는 거죠.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 차가 없으니까 차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서 오십 하는데 계약도 주세요. 사인부터 하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해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급돼야 될 인센티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에서는 회사는 한 대 팔았을 때 마진이 더 높겠죠.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바로 바뀌어서 네. 나중에 자동차가 충분히 나오게 됐었을 때 영업사원을 활용한다 그러면 또 인센티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또 그래도 일회성에 가까운 지금 특수성으로 보는 게 환율 쪽과 인센티브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변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품 믹스는 지금 잘 맞춰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돈 되는 걸로 집중적으로 팔겠다. 이런 시나리오는 더 좋은 것 같고 게다가 전기차로 지금 판매량이 확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제품으로 대응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되면 전기차의 마진이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높은 현상들이 이게 또 현대기아차의 실적을 끌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하반기는 그렇습니다. 많이들 피크아웃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된 실적의 변화를 가져간다. 그러면 3분기도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즉 전기차만 잘 팔리면은 현대기아차 실적은 크게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업황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배경도 짚어보고요. 실적도 그리고 실적 앞으로 향후 어떨지 그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전망이 어떨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현대차, 기아는 당연히 궁금하실 거고요. 같이 따라오는 종목들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까지도 이 자동차주 대표 종목들 앞으로 어떨지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 한번 실적도 체크해 볼게요. 네, 중요한 게 지금 지금까지 다 봤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녹화일 기준으로도 실적 발표하고 계속 머뭇거리다가 이제 터하네요. 아니 왜 그날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안 되고 사람 애간장 다 높이고 3일 뒤에 이렇게 움직이느냐 좀 너무 사기요? 좀 정상적으로 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현대차의 실적은 지금 분기 실적으로 이번에 2조 9천억 와 이 정도까지 나왔어 거의 3조야 라고 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 예상은 2조 5천억대 그러니까 좀 특수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조 5천억대는 지키겠다. 그러면 이게 올해 하나로 보게 되면 최소 지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2조 5천억이니까 5조대 앞서도 한 5조대 약 한 9조 10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회사로 바뀌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밸류로 봤었을 때 PR이 6배, PBR이 0.6배. 좀 심했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배경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까지도 실적의 변화가 같이 확 나와야 되겠죠.
내년은 약간 고민을 합니다. 올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는데 주가가 좀 너무 몰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올해도 지금 하게 되면 한 7조 원대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밸류가 5.7배, 0.8배 뭐 실적 대비 현대차보다 더 저평가죠. 주가는 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평가가 주가를 좀 더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는데 아마 좀 하반기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하반기가 이렇게 지갑이 얇아졌는데 계속 자동차를 살 수 있겠느냐 네. 고민이스러운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이 부담감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기차만 잘 팔리게 되면 이를 넘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현대모비스 네. 이쪽이죠. 현대모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4천억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00억 가까이 줄었죠. 그런데 일회성 비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부진했던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을 보게 되면 상저하고의 느낌이 나네요. 한 4분기 되면 6,500억까지. 그러니까 올해 가장 좋은 실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반영하고 서서히 올라오는 분위기다. 네. 이 정도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비스도 비싸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항상 모비스를 볼 때 PER,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평가했던 게 한 13배? 그러니까 좀 현대차 기아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하반기에 좋아져서 나오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다. 주가가 싸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쪽인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자동차 메이커 약간 기아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탄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전히 나쁘지 않다. 부진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도는요? 만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만도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위축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반기에 좀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은 자동차가 먼저 선전하고 여전히 부품주가 뒤따라가는 입장인데 위축돼서 올해 이번 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위축됐다가 하반기에 개선된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주가도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늦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실적도 그렇고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 흐름들이 좀 늦게 반영하는 만큼 주가의 탄력도 약간 늦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5종목을 본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실적이 좋아졌던 기아나 아니면 또 부품사 입장 쪽에서 현대모비스 네. 이런 정도. 특히 훨씬 더 실적의 변화가 좀 탄탄할 수 있는 이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부품주를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주요 종목 지금 현재 실적으로 앞으로 예상치까지 살펴봤는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를 짚어봤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그중에 기아랑 현대모비스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주요 종목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 관심 종목이 궁금해지는데요.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계속 좋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네. 전기차 부품주를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된 쪽 이쪽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 리비안 관련주라고 그래서 뭐 대원, 화성, 에코캡, 그 폴라리스, 세원 이런 종목들이 다 부각을 받는데 네. 마찬가지로 납품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납품에서 매출 비중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부각받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를 너무 시세에만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핵심적으로 그래도 덩치가 있으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명신산업 이런 회사가 훨씬 더 유력하게 그리고 또 실적의 변화가 끌고 가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부품인데 안에 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게를 줄이는 거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는 연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리터를 때웠을 때 얼마나 몇 킬로 몇 킬로 가는지. 가냐. 예. 전기차 뭘까요? 뭐예요? 전비. 아, 전비 맞아. 연비 아니라 전비. 예, 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도 이의 효율을 또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자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동력으로도 더 많이 가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을 고민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운데 뻥 뚫려서 가벼워졌지만 강도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런 기술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아마 변화가 되는 시점이 아마 올해 말부터는 또 계속 실적은 확인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코스피 200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거워졌어요. 네. 공매도가 아이고 왔다 싶어서 이제 엄청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 빼고 실적만 꾸준히 나온다 그러면 공매도가 제거됐을 때, 공매도가 청산이 됐었을 때, 너무 심했네 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서 반응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25,500원대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안착하고 나서는 탄력 바뀔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체크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서현 이화라고,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고점에서 많이 안 빠졌죠. 왜 이렇게 안 빠질까요? 좋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올해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1,000억대다 보니까 50% 증가할 정도로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은 역시 좋네요. 예. 좋죠. PER 3.4배, PBR 0.3배, 뭐 저평가의 끝판왕이네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를 안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는데 그래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더 오를 수 있을 거로 봅니다. 특히 보게 되면은 해외 법인들 벤츠, 폭스바겐 같은 이제 글로벌 업체 쪽으로도 납품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각 기지에서 이렇게 이 회사는 저 해외 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 생산 공장이 있고요. 4개 정도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맞게 그리고 또 글로벌 자동차들의 출하량들이 개선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또 끌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글로벌 자동차들의 부품 쇼티지가 해소되게 되면 네. 오히려 가장 실적이 돋보일 수 있는 회사다. 서현이화가. 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다음 레벨업을 지켜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벨업이 기대되는 자동차 관심주로 명신산업 그리고 서현이화 두 종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자동차주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